주제를 바꿔서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예, 예. 뭐 부동산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예. 이제 돈 얘기, 예.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대기업 이제 임원 예, 출신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임원이 이게 예. 군대로 비유하면 어떻게 보면 장군이잖아요, 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누구나 샐러리맨들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예, 그 과정이라든가 예. 얼마나 어렵나요, 임원이 되는 게? 나는 사실은 그거는 그 관운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관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냥 관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실력은 한 20% 30%? 네네네. 나머지는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가 운인데 네네. 그 70%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운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회사에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네네네. 제가 들어갈 당시부터 할인점이란 저는 이제 롯데마트에 근무했는데 할인점이 하루에 그러니까 뭐 1년에 막 4개 5개씩 막 매장을 갖다 늘어났어요. 매장 폭발적인 증가세에 폭발적인 증가라는 게 그러면 그 폭발적인 증가의 자리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일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 일단. 그래서 막 특진도 몇 번도 하고 네네네. 왜냐하면 성장하니까. 네네. 그게 이게 첫 번째 부분. 조직의 성장. 네, 네네.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의외로 내가 맡은 카테고리들이 네.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 네. 네네.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네. 내가 맡은 카테고리들이 매출 실적이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제가 축산팀장을 했던 시절에 그 축산팀장 할 때 네네. 다른 외부적인 이슈, 뭐 미국산이 들어온다든가 네네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막 갑자기 매출이 확 급등하거나 네네. 막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꼭 내가 맡은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슈가 터져가지고 네. 붕 매출이 뛰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내가 임원을 마지막에 했던 게 가정간편식이에요. 네네. 가정간편식을 맡으니까 가정간편식에 대한 이슈가 밀키트 이게 막 네네. 붕 뜨고 간편조리. 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매장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 관리 우리 이제 SV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SV 팀장 할 때는 그때 막 점포가 막 늘어나니까 고생 많이 하니까 네. 얘 고생한다고 뭐 승진시켜야 되고 뭐 네네. 이런 운들을 갖다가 네네네. 직장 내에 있는 네. 그런 그 시기에 대한 네. 운들이 두 번째 부분이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이제 당연히 기본이 바탕이 됐고 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운이 이제 네. 작용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이 네. 됐으니까 네. 또 네. 이런 운도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실력이라는 건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버텨내는. 네네네. 그러니까 자전거 굴려가듯이 네네네. 막 노력해가지고 처음에 페달만 돌리고 난 다음에 굴러가듯이 자전거 페달을 잘 밟아주고 나가는 게 네네네. 이게 바로 실력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기가 막힌 테크닉 막 속도를 갖다 확 높이고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그 속도만 네. 맞춰가지고 따라가주는 거에 네. 그게 실력인 거고 네. 버티는 거고 나머지는 운이 돼서 그래서 뭐 성장하는 회사에 있었다는 거, 성장하는 카테고리를 맡았다는 거 이런 운들이 작용하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운이 작용했던 건 뭐냐면 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사람. 좋은 시기에 직장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었고 그 중에서 맡았던 카테고리가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았고 여기다가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선배, 윗사람과 후배, 동료.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지 내 실력은 내가 보기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네요. 성장하는 네, 회사, 네. 그다음에 실적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좋았고. 네. 근데 그 조직 네. 문화를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네. 그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좀 일도 물론 뭐 힘들다 네. 어렵다 하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너무 내 윗사람 누가 너무 네. 힘들게 막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덕을 보셨네요. 그렇죠, 지도분들은. 사람들한테. 네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네.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제 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오르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죠. 봐 오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회사에 이제 고위 축에 계시는 뭐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을 보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특별한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5가지가 들었는데 네. 첫 번째 부분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의식. 네네. 명확한 목표 의식이더라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네. 목표 의식이. 그러니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뤄내겠다. 네. 정확한 목표 의식이 딱 있어서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그런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에 가까이서 가장 성공하게 넘버원을 보는 분이 우리 이제 왕 회장님이잖아요. 신 회장님. 예. 네네네네. 이 왕 회장님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 가지고 일본을 건너가서 네.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 500대 부의자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때부터도 명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사업을 해서 그 당시 형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내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배고프지 않게 네네.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우리 가족들 만들고 네네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명확하게 목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표가 많으니까 네네. 일본에 가서 요즘 그 빠친코란 영화에서도 그 애플 TV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자이니치 해가지고 그 자이니치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 중에 성공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경우는 100%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목표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 데드라인,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내가 언제까지 이룰 거야. 시간. 네네. 시간은 뭐 정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 시간을 구체성을 비유하는 거 이전에 목표라는 사실 목표라는 큰 틀. 네. 그걸 이제 좋은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목표라는 게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자기가 원하는 로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 그렇죠. 뭔가 되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아하는 한 단어, 목표. 여기도 포함되겠네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분들은 대부분 다 맥락을 잘 알아요. 맥락. 본질. 그러니까 흐름이라든가.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해도 우리 회장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중국 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출소했잖아요. 롯데마트가. 근데 이 중국 사업을 겪다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타임스라는 회사를 갖다 인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타임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수하겠다고 이제 인수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확장하고 아시아의 교두부를 만들고 막 설명을 이제 회장님한테 했나 봐요. 왕 회장님이 이제 보고 봤더니 별로 말씀 없는데 다 얘기 듣고 딱 한마디만 하더래요. 근데 그 회사는 전에 이익을 남겨주는 회사야?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보고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왕 회장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해와서 봤는데 손이 나는 데는 손이 나는 이유가 다 있더라. 손이 나는 걸 갖다가 적자나는 회사가 흑자나는 회사로 바뀌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본질을 깨뜨리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손해를 날 만한 이유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명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적자 회사의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그 적자 회사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막 그 인수팀 대부분 다 뭐 좋은 대학 S대학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분석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딱 한마디 본질적으로 적자난 회사가 적자난 이유가 있는데 그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 근데 결국은 사실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본질을 딱 꿰차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길게 하기보다는 본질을 딱 꿰뚫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핵심을 딱 집어내는 그런 능력, 노하우.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성장의 방식을 알아요. 성장은 곡선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계단식으로 가요. 성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망가지냐면
이 계단이 일자로 쭉 갈 때 아니면 좀 내려갈 때 이러다가 푹 뛰어 올라가는데 이러지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네네. 이 데스밸리 구간에서 다 망가져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데스밸리 구간을 다 견뎌요. 네네.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단처럼 푹 뛰어 올라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연 뭐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집값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인데 이게 이렇게 쭉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네.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쭉 네. 올라가기도 하고 또 네. 소폭 빠지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거를 계속 맞추려고 네. 하고 그 네. 시기를 못 버티시는 분들은 네. 아 나는 집 사서 손해 봤다. 네. 뭐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시기는 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 이러한 그 계단으로 상승한다는 걸 모르시고 네. 못 버티시는 분들 이게 가장 네네.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예요. 맞습니다. 다이어트가 성장 방식하고 성공 방식하고 똑같아요. 네네.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이건 알아요. 제가 이제 50억인데 이 50억의 재산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제 아들의 부동산 공부에 때문에 살펴보니까 쭉 가다가 10억대로 올라갔고 쭉 갔던 거지 갑자기 또 20억까지 올라가고 쭉 가던 거지 50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1억, 2억 이렇게 네. 올라가지 않고. 네, 그 이제 저도 주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 부동산이 10년간 10억이 네. 올랐다 그러면 네. 1년에 1억씩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건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해는 마이너스 1억이 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2억이 올라가 있을 때도 네. 있고 5억이 갑자기 그렇죠. 올라가 있을 때도 네. 있거든요. 평균치가 1억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네.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못 견디는 거야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 과정을 네네. 견뎌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그 과정을 못 버틴다는 게 그 예. 과정을 버티려면 결과물이 그때그때마다 나와주면 예. 아 조금만 더 하면 결과물이 나오구나 그럴 텐데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고 또 머물러 한 번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해요. 예를 들면 강호동이 같은 네. 운동만 하는 친구인데 성장의 곡선을 알거든요. 네네 서장훈이도 맞습니다. 운동을 네네. 하면서 네. 지독하게 성장의 곡선을 경험하니까 다른 분야에 가서도 아 여기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성장할 거야 네네. 그걸 루트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그래서 하면 성공하는 되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그 계단식에 가서 계단식을. 성장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예. 끈기. 예.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은 협력을 하는 이끌어내는 능력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협력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했는데 협력이 아니라 네. 빌리거나 훔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빌리거나 훔친다. 네, 빌리거나 네네. 훔치는 능력이 뛰어난 네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빌리냐면 돈을 받는다 그러면 돈이라면은 대출을 받아. 대출. 네네. 상대방한테 빌리는 거. 네네. 돈을 빌리는 거 대출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네.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요? 어렵죠. 그건 힘들죠.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자기 돈만 모아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네. 빌리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갖다가 늘 빌리든지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리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지식에 대해서는 그 지식을 갖다가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흡수하는 능력이 돼요. 맞습니다. 간접 경험을 네. 통해서. 남의 지식을 네. 갖다가 저는 훔쳐온다고 표현하는데 네. 훔쳐온 능력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 돈을 빌리는 능력. 네네. 신곡 회장님도 투자받은 능력이 뛰어나니까 맞습니다.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신곡 회장님이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독서 강으로. 네. 네. 그래서 지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최근에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다 쌓여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다 네. 담겨져 있고요. 그 지식을 빌릴 수 네네. 있는 능력, 네. 지식을 훔쳐오는 거라고 네네. 보는데 그렇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노동도 잘 빌려와요. 그렇죠.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딴 사람의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딴 사람이 협력을 갖다 받아내는 거고 네네.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을 빌려오는 능력까지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기다 더 나아가면 심지어 뭐까지 빌리냐면 이 사회적인 인프라도 다 빌려와요. 자기 것처럼 활용해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갖다가 가장 활용할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건 국가가 해주지만 고속도로 뚫린 걸 네. 활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인프라마저도 빌려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국가가 하는 정책마저도 훔쳐와요. 왜냐하면 청년 지원 대책 있으면 네. 그 청년 지원 대책 다 받아다가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은 자기 혼자 되는 게 네, 아니라 이런 힘들을 네. 빌리든지 훔치든지 해가지고 네. 자기 내에서 네.
힘으로 작용할 네.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부자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네.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딱 여기에 네. 적용을 시켜보면 네. 다 맞는 얘기네요. 네. 정말. 그래서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쵸.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네. 그런 인프라를 다 네. 구축을 해서 협력을 이루는 게 중요하네요. 정말. 그 학자 중에 가장 성공한 학자 몇 사람을 꼽는데 뭐 뉴턴이나 네. 과학자들 뉴턴이 했던 말이 그 영화에 있어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 네.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라는 건 거인 어깨를 빌려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거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인이 네. 아니니까 뉴턴의 키는 이만할 텐데 네네. 거인이라는 그 어깨 위에 탔기 때문에 세상을 본 거 아니에요. 넓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를 빌린 거예요. 이렇게 빌려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구조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구조화 능력이요. 네. 구조화 능력은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체계화시켜요. 체계화요. 조직화시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아니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를 네. 현실로 그렇죠. 만든다. 체계화시키고. 눈에 보이게. 네. 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 네이버 있잖아요. 네. 네이버는 검색이라는 인터넷 속에 있는 검색이라는 보이지 않는 검색의 기능들을 네. 네이버가 만들어내. 그 전에 이제 구글이 바뀌었는데 구글이 만들어내서 이 검색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적인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축을 했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네네.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 구조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단편하게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취합하고 네네. 만들어낸 거.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아, 우리 잡스 형님이. 그죠. 그 형님이 대단한 형님이죠. 그 형님이 네. 그 형님이 공학자도 아니에요. 남들은 공학자로 아는데 공학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이 심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인문학 쪽에 계신 분이 네. 어떻게 또 IT 쪽으로 근데 공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기술을 갖다 다 조합해가지고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네네. 맥킨토시 네. PC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창조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취합해서 네. 하나를 만들어내는. 구조화시키는 네네. 그런 구조화시키는 그거의 능력. 체계화. 네, 네. 네요. 그런 걸 구조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분은 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분은 이 능력이 뛰어나고 네네네. 이 5가지 능력 중에 자기에게 적합한 능력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능력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네, 되고 또 그렇죠. 이러한 또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 것들이 예. 있다는 것 자체를 예. 아는 것도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봤는데 작가님도 이제 꽤 뭐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산적으로도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 또 자산을 네. 이루고 계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작가님만의 뭐 생각이라든가 비법 이렇게 하면 그래도 중상은 간다. 네. 예, 경제적으로 나중에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까 말한 5가지 능력이 네네 어디 토대 위에 있냐면 반복 위에 있어요. 반복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네네.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다 반복 속에 있거든요. 매일매일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 반복되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흡수돼요. 그래서 이 5가지 능력을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건 사실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반복이 가속된 거 습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복이 반복된 거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반복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힘이에요. 반복이 이제 힘을 만들어주고 네. 자기 몸 안에 스킬을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물방울을 계속 한 곳만 뚫어뜨리면 네. 구멍이 나죠. 네. 구멍이 있다. 뚫리는 네, 것처럼 그렇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복이 가장 무서운 개인이 할 수 있는 네. 위에 5가지 능력은 어느 능력을 안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의 능력은 네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IQ 50짜리도 할 수 있고 90짜리도 할 수 있고 네. 100짜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복이 숙달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네.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네.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반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반복이라는 게 바른 습관, 다른 길로 딱 목표점을 정했을 때 쭉 밀고 나가서 반복 계속돼서 네. 이제 그 결과물을 성취하는데 이런 주변에서의 그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조카가 우리 뭐 이웃 동생이 바른 길로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언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아쉽지만 이제 네. 마지막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2030 세대들 너무 네. 힘들어하잖아요. 네. 뭐 경제적으로 뭐 취업, 네. 결혼, 뭐 내 집 장만 네. 등등등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인생의 이제 선배님으로서 네.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네. 좀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더 네.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네. 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차피 책을 쓴 작가니까 네네. 이 입에 이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한다 써서 많은 분 얘기를 하고 싶은 작가니까요. 거기에 썼던 내용을 네. 압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해 드린다면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5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5계단을 어떻게 밟고 올라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가난에 머무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로 올라가는 성공으로 올라가는 이 5계단을 좀 충실하게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밟아야 될 계단 5계단을 갖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테니까 설명하면 첫 번째 계단은 이거에 대한 것 같아요. 소득의 계단인 것 같아요. 소득의 계단. 돈을 버는 네. 소득. 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 로또 맞은 거 아닌 이상 기본적인 돈을 갖다 소득을 그렇죠. 벌어서 네네. 돈의 기본 바탕이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득. 인류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2가지였었어요. 자기 노동을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생산수단을 갖다 독점해가지고 받는 거. 뭐 땅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거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거. 이게 2가지 방법이었는데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네. 것을 제공해가지고 근로소득을 갖다가 초기 단계에 버는 부분들을 네.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이 필수가 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을 필수 단계, 돈 소득에서는 근로소득의 필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수 단계를 근로소득을 갖다 벌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 근로소득을 버는 거 이외에 사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다 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지출이 네. 네. 돈이 쓰는 지출 부분을 갖다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야 네네.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돈을 모으는 게 소득을 높이는 것도 이제 돈을 모으는 거지만 반대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저는 지출을 줄이는 게 소득이라고 훨씬 더 보거든요.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로 가는 길에 첫 번째 계단이 소득인데 네. 더 훨씬 더 그 방향을 좌우하는 건 뭐냐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잘 벌었으면 잘 이 갈림길에서 네. 지출의 올바른 길로 갔을 때 네. 부자 가는 길로 가지 네. 네.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면은 바로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늘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출 관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네, 있는 부분들을 지출 관리. 네, 네. 하셔야 되는 게 이게 2번째, 그래서 부자로 가는 2번째 계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했던 계단을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째 계단은 뭐냐면 돈을 쌓아가야 돼요. 쌓아야 간다. 네. 왜냐하면 아까 늘 강조했듯이 네. 자본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을 쌓아줘야 돼요. 이렇게 쌓아줄 때는 저는 그래서 보통 쌓아줄 때 요즘 젊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는 원금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투자가 아니라 나는 저축에는 예금을 중시해요. 예금. 그러니까 일단 모아라. 예. 네. 네. 일단 모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모아서 일정 금액, 네. 뭐 제가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2억을 모으기 위해서 10년 동안 네네. 진짜 착착하게 아꼈듯이 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까지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게 3단계까지 이제 한 거고요. 네. 4단계도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하려면. 이 4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네네. 돈을 빌려서 네. 그 힘을 키워야 된다고 파이를 예, 키워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3단계 모든 종잣돈에다가 남의 돈을 빌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는 은행이잖아요. 그냥 은행 돈을 잘 빌려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은행 돈을 빌리는 대출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대출에 네네. 대해서 정확하게 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아쉬운 게 대출 그러면은 또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죠. 교육을 또 빚이라고 생각하죠. 조기 교육을 또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대출 달러빚, 또 사채, 예, 빌리는 건 안 돼. 네. 빨리 갚아야 돼. 뭐 이렇잖아요. 이자를 또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를 위한 대출을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비를 그렇죠, 위한.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자기의 기본적인 자본금, 네. 자기 자본금 네. 비율이 네. 하지 먹고 오직 레버리지만 이용하는 대출도 문제가 있고요. 이 두 가지만 피한 나머지 대출 부분은 자본을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좀 구분해서 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네. 이거를 없이 그냥 대출은 나쁜 네. 거다 네. 이렇게만 인식을 하면 참 어렵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진짜 뭐 수영어 말하면 저병, 네네. 가장 하이테크닉의 기술인 투자를. 투자. 근데 투자에 뛰어들 때는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투자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없을 때 투자가 위험해지는 거고. 그렇죠. 또 종잣돈, 목돈일까지 만들어 놓고 하면 네.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어요. 네네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강남에는 100억짜리 뽕합 빌딩을 사는 걸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네네. 위험률이 한 몇 프로라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거의 봐요. 없다고 봐야죠. 근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네. 10억 가지고 네. 자취방 중소도시에 네. 건물을 샀어요. 네. 이건 위험률이 얼마일까요? 높죠, 상당히.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자본금을 갖다 넣어서 목돈을 만들고 나면 네. 투자의 위험성이 안정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일단 목돈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네. 종잣돈을 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파이를 키워줘서 네. 자기 그 뛰어들고 있는 투자 종목에 네. 파이 내에서 충분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참가하게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 위험이 많이 해지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네요. 네. 우선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 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모은 만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네. 있는 해지가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저축의 중요성이 네. 다시 한번 강조가 되네요. 이거를 요약을 하면 일단은 열심히 벌고 네. 잘 소비하고 해서 네.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시드를 만들어서 네. 대출, 네. 그러니까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세자금 대출 될 수도 네. 있고 네. 뭐 그냥 대출이 될 수도 있고 LTV도 되니까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도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서 파이를 키워서 네. 안전한 투자. 네. 그래서 불려라. 네. 이렇게 이제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네.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단계부터 4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네. 4단계하고 5단계를 활용해서 네. 무리하게 이제 네. 투자에 바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시드를 만드는 목적과 또 네.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네. 이 단계를 좀 차근차근 밟아서 네. 작가님의 이 조언을 잘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만 드네요.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위험해지는 건 네. 위험 대비 너무 고 리턴을 받으려는 네, 것 때문에 네, 네, 네. 그 문제가 발생되기 네. 때문에 그게 아니라 거기다 시간만 투자해주고 자기의 노력만 좀 투자해준다면 안전한 투자를 해서 이게 좀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노년 준비가 돼요. 이제 노후 준비가 정말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어휴, 50 네네. 이후에 네네.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노년에 만약에 가난을 겪게 되면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모으는 어려움, 네. 이건 고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노년에 겪게 되는 가난은 재난이 돼요. 아, 그 고통의 크기가 네, 이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쓰나미 없네요. 네네. 급이에요. 거의 차라리 살아있는 게 아닌 것가 네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차라리 젊은 시절에 고난으로 겪어버려야지 이걸 갖다가 그 고난을 피하려다가 네. 노년에 재난을 당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뭐 어쩌라, 난 뭐 그런 것들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핵심은 이거예요. 젊은 시절에 차라리
재난을 그냥 겪으세요. 재난을 겪어서 그 재난을 가지고 모아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제가 50 넘어가서 보니까 지금도 젊었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돌아가라면 다 돌아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20대, 30대, 40대 여기 돌아가라도 싫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삶도 행복하니까 젊었을 때 굳이 지출해가면서 소비해가면서 행복을 갖다가 미래의 행복을 갖다 땡겨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지금 현재 가지고 주어지는 조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충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노년에 이 행복 쏠쏠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즐거움과 노년의 그 대비 이게 적절한 균형점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래서 좀 현재를 즐기고 이런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간도 많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적절한 균형 그렇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경험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초대할 건데 나와주실 거죠? 이거 우리 한번 콜라보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필요하다니까요. 정기적으로 해가지고요. 작가님하고 교류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욕심이자 바람이지만 좀 뭐 최근에 이슈화되는 뭐 부동산 뭐 관련된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만담 형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편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좀 재밌고 또 의외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 부동산 아저씨 그 채널에 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밑에 뭐 한 달에 한 번쯤 만나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저 반드시 올게요. 근데 뭐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저는 환영받는데 가고 싶어서 그래서 밑에다 댓글에 정스토리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세요. 이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꼭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